우선 인공지능을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기준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알파고 얘기, 네. 알파고를 다들 보셨죠? 바둑 두는 거. 음, 네.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아, 진짜 인공지능이 나타난 게 아니냐. 사람을 이기다니. 이제 사람이 뭐 지배당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되게 막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막 너무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용어가, 인공지능이라는 이 용어가요, 너무 법령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너무 법령적으로 쓰이고 있어서, 뭐 하면은 이제 여기도 인공지능이라 얘기하고, 저기도 인공지능이라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혼동이 많아요.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아, 그거보다 훨씬 넓구나. 해커 같은 경우도, 해커 같은 경우도 너무 범용적으로 쓰니까, 사실 뭐, 화이트 해커랑 크래커랑 구분해야 되잖아요? 이 해커라는 의미 자체는 사실 진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어떤 실력자를 의미하는 건데, 다 전반을 일컫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나쁜 의도로 본인 실력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구분되는데, 대부분 이제 해커를 이런 용도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용어 혼동이 해커에도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거랑 비할 수 없이 더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뭐 하면 다 인공지능, 다, 네, 조금만 지능적으로 보여도 다 인공지능이래요. 근데 그거를 조금 그 구분을 짓자면, 약인공지능이랑 강인공지능으로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위로 설명을 할게요.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어, 자아가 있는 거죠. 자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를 인식하시잖아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성격이고, 내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하나의 나를 이제 인식하잖아요. 그런 자아가 있고, 그리고 거의 뭐 그냥 거의 사람처럼, 네, 사고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아가 있고, 네, 거의 그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이 정도면은. 그러면 이제, 아, 현재 존재하지도 않고, 또 인류는 아직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네, 우선 이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전혀 존재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구현 방법이 아니라 접근 방법조차 인류는 아직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 석학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아직 대체 이건 어떻게 구현하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벌써 여러분 막 알파고 보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인공지능 나오면 어떡하지? 어제 제가 터미네이터 영화를 봤는데, 최신 영화를 봤는데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몰라요. 그 우리 인간의 뇌조차 아직까지, 아직 다 파악되진 않았잖아요. 우리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자아가 있는지, 그것조차 파악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로 만들어요? 바꿔 말하면은, 알고리즘이 없는데 어떻게 구현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알고리즘 자체가 없는데, 노 아이디어인데 완전히.
근데 구현 방법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직 다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기술은 존재하지도 않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강인공지능은 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혀 그 누구도 감을 잡고 있지 않은 분야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공지능 하는데 이런 인공지능을 말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인공지능을 말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돼요. 약인공지능에서는 이제는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일부분의 업무 또는 기능, 기능을 어, 기능만을 흉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분의 기능이나 업무만을 딱 그거 하나만, 그거 말고 딴 건 못해요. 그거 하나만 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예요. 네. 그것만을 위해서 딱 고안된 거예요. 그 기능을 뭐 여러 가지 단위가 있는데 우선 센서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센서. 사람의 눈, 사람의 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눈은 시각 정보잖아요. 이거를 카메라로 인식해서 어떤 사물인지 그 대상을 파악하는 거고, 귀는 청각 정보 마이크로 인식하죠. 마이크로 인식해서 그 소리 음성을 파악하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의미가 무슨 의미를 지닌 소리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사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과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럼 얘가 정확히 수행된 거예요. 그래서 사과라는 텍스트를 정확히 얻어왔는데 그 사과가 먹는 사과를 말하는 건지 지금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건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귀는 제 역할 다 한 거예요. 귀가 제 역할 했을 때 그 들은 거를 이게 어떤 의미지 하고 추론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추론? 추론은 너무 광범위한데 자연어 인식이라고 해보죠. 네, 자연어 인식. 문장 또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랑 또 봅시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이 있겠네요. 자율주행은 장애물을 회피하며 목적지로 이동하는 경로 도출. 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알파고 같은 경우는 전혀 별개의 거죠. 알파고 같은 경우는 딱 바둑에만 제한돼 있어요. 아, 지금 센서 얘기하고 있었죠. 센서는 뭐 눈이랑 귀랑 후각 관련된 건 없는 것 같고, 냄새 맡는 그런 건 없고, 촉각은, 촉각 센서. 있네요. 촉각. 촉각이라고 볼 수 있나? 지문인식 같은 거 촉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약간 네 확실하진 않은데 뭐 일단 그런 의미로 일단은 놔둬 볼게요. 지문 인식 같은 게 패턴 인식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음, 패턴 인식도 네 패턴 인식도 이거예요. 약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패턴 인식 포함이에요. 그래서 센서 측면만 봤을 때 눈으로 보는 거, 시각 정보로 카메라 인식한다 이런 거 할 때 뭐 이런 거 포함돼요. 카메라로 뭔가 인식하는 거. 여러분 그 요즘 주차장 가면 자동차 들어가면 번호판 그대로 인식하잖아요. 그거 다 패턴 인식이거든요. 그 번호판에 숫자 있죠. 문자체가 다 똑같잖아요. 문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수월하게 패턴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판에 그 색깔도 다 똑같지 않나요? 거의? 그런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여건에서의 인식하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막 번호판 색깔도 제각각이고 막 흘려 쓰는 글씨체로 막 그 번호판 숫자도 쓰고 이러면 인식률 확 떨어질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차는 그렇지 않고 통일됐기 때문에 인식률이 확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경우도 뭐 주차장에서 차량 번호판 인식 같은 경우도 쓸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는 뭐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어 음성인식 많이 쓰죠.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서 그 노래 찾기? 네, 저는 이거 많이 쓰는 편인데 뭐 어떤 가게에 있을 때나 길 가다가나 뭐 좋은 음악 나오는데 이 노래 제목 알고 싶다 하면은 네이버 앱 꺼내가지고 노래 검색해서 마이크 딱 열리면서 그 마이크로 그 음성 듣잖아요. 듣고 쭉 이제 패턴 인식해가지고 아, 이 패턴 매칭되는 건 이 노래다 하고 탁 나오잖아요. 물론 노이즈가 좀 섞이면 못 찾던데 이 경우도 마이크로 인식해서 정확히 이 음성이 어떤 음식인지를 이제 파악하는 거죠. 네, 이런 것도 있고 지문 인식도 똑같이 패턴 인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지문의 패턴을 우리가 이렇게 찍었을 때 완벽하게 깨끗한 지문 패턴이 매번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일정한 패턴, 왜냐면 같은 사람 지문이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을 보고 인식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센서 부분이고 센서 외에 이제 두뇌 또는 인지 부분. 두뇌라고 하면 너무 좀 거창하네. 인지 부분이라고 해보죠. 인지 부분이라고 했을 때 자연어 인식은 그 문장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인공지능인데 이 문장 자체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거는 문장을 꼭 귀라는 센서를 통해서 듣지 않아도 그냥 컴퓨터에 저희가 키보드로 뚝딱뚝딱 쳐서 넣으면은 타이핑해서 넣을 수 있잖아요, 인풋으로. 그렇게 넣으면은 이 청각 센서는 쓰지 않았잖아요. 안 쓴 상태에서 텍스트만 넣었을 때도 텍스트 의미를 컴퓨터가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네. 이거를 좀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귀로 꼭 들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귀로 듣는 거는 센서 영역의 인공지능이고 들어온 내용을 또 의미를 파악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두 개를 구분지어야 되고 꼭 청각 센서를 안 써도 이 부분 실험을 위해서 아예 타이핑해서 넣어도 돼요.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장애물 회피하는데 여기 장애물 인식은 센서 파트 1이에요. 여기 센서 파트 1인데 촉각 말고 이거는 뭐 인공지능은 아니겠네요. 거리 같은 거 인식하잖아요. 뭐 레이저 센서, 레이더 센서 뭐 이런 걸로 거리 스캔하잖아요. 스캔해서 장애물이 있다 없다를 인지할 수 있고 있는 경우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공지능까지는 아니고 그냥 거리 센서죠. 거리 얼마에 뭐가 있네 이렇게 360도 돌려서 그 스캔을 하는 거예요. 스캔을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어, 어떻게 기동해서 장애물을 회피하고
어떻게 목적지까지 갈까? 그 경로를 산출하는 거죠. 그런 자율주행 부분이 또 하나의 인공지능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할 수 있어요. 이 외에는 지금 또 당장 떠오르진 않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인 것 같고, 인지 외에도 뭐, 탐색 분야, 이거를 탐색으로 옮겨야겠네요. 잠깐만요. 용어가 지금 인지는 센서가 인지인 것 같고, 이 부분이 인지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이것도 인지가 맞나요? 자연원식? 센서는 아니고 다른 의미의 인지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렇게 둘게요. 탐색, 탐색. 여기서 꼭 자율주행 말고도 어, 솔루션 탐색하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최적에 가까운 해를 빠른 시간 내에 찾기. 이런 경우 제가 연구실에서 연구했던 건데 유전 알고리즘 같은 거 쓸 수 있죠. 진화 개념을 이용한 진화적 알고리즘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솔루션 탐색. 솔루션 탐색이라면 뭐 수많은 분야와 수많은 문제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예, 범용적인 알고리즘인 거죠. 얘는 장애물 이제 회피하는 경로만 이제 탐색하는 거고, 네. 얘는 이제 문장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고, 얘네는 그 사람으로 치면 이제 인지하는 각종 그 부분, 센서 부분인데, 어, 센서로 들어온 정보를 이제 완전히 제대로 파악하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알파고는 어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알파고는 각 대국 정보를 다 학습해서 이런 현재 바둑이 이렇게 두어져 있으면은 내가 뭘 둬야 될까? 그것만을 지금 할 수 있는 녀석이잖아요. 걔는 탐색이라고 봐야 될까요? 탐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알파고는 여기 솔루션 탐색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여기 알파고 여기 들어가겠네요. 바둑 내가 둘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남아있는 빈자리, 그러니까 흰 알이랑 검은 알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그 내가 둘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내가 한 번 뒀을 때 상대방이 어디 둘지, 상대방이 또 둘 수 있는 경우의 수, 그게 경우의 수 합치면은 팩토리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팩토리얼인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내가 하나 두고 나면은 곱하기 그거에서 1 뺀 숫자만큼 상대방이 또 둘 수 있고, 곱하기 그거에서 1 뺀 숫자만큼 내가 또 둘 수 있고, 팩토리얼인데 수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할 수 없어요. 네. 다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여태까지 컴퓨터가 체스 같은 거는 사람하고 붙은 적이 있어요. 아시죠? 예전에 이미 그건 체스를 했었는데 체스는 경우의 수 그냥 다 탐색해도 될 만큼 경우의 수가 좀 적었어요. 바둑은 너무 크니까 그 인공지능이 이제 정복하지 못한 분야였는데 최근에 이제 딥러닝 나오고 하면서 그리고 구글 그 병렬 컴퓨팅 기술 같은 게 많이 발전하면서 어, 더 많은 빠른 연산이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퍼포먼스가 상향돼서 더 빠르게 연산이 가능한데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 이제 개선되면서 그걸 학습해서 더 이제 잘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짧은 시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솔루션 탐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어디에 두겠다.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딱 솔루션 탐색에서도 알파고는 딱 바둑에만, 얘는 바둑만 딱 할 수 있는 거죠. 설계된 건 바둑만인데 나중에 또 설계를 바꿔 해야지 다른 영역의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알고리즘 자체를 바꿔야 될 거예요. 근데 알파고 볼 때 여러분 이런 것도 궁금하시지 않았나요? 그 카메라로 그냥 바둑 두어져 있는 걸 보고 인식하는 건가라고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역 중에 눈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눈. 근데 제가 얼핏 그거를 좀 경기하는 걸 봤는데요. 이 눈 센서 부분은 그 스튜디오 조명이나 뭐 그 상황에 따라 카메라에 빛이 반사되고 이러면은 센서 부정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을 여기서 그 이세돌 구단하고 붙을 때 여기 솔루션 탐색에만 집중해도 사실 이길지 질지 모르는데 눈 영역까지 또 추가로 설계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다른 도전 요소를 넣어버리면은 이건 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요소는 제가 보기에 배제한 것 같아요. 완전 배제하고 대국대 보면은 다른 사람 한 명이 거기 이세돌 구단 앞에 사람 한 명이 앉아 있죠. 그 사람이 이세돌 구단이 뭐 하나 두잖아요. 두면은 어, 그렇죠.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알파고한테 그 인풋을 따로 넣어주는 걸로 저는 좀 본 것 같아요. 이 눈을 그냥 아예 배제해버리고 사람이 직접 여기 놨다라고 알파고한테 프로그램상에 그 인풋을 넣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직접 넣어줘서 눈 부분 사람이 대신해줬고 손 부분도 사람이 대신해줬어요. 손 부분, 네, 매니플레이터 같은 부분은 그거는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나? 그런 것도 볼 수 있겠네요. 센서 말고 움직이는 거 뭐라고 하죠? 그거를 어 이것도 하나의 인공지능 영역이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액추에이터 네네 뭐 매니플레이터도 될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데 용어를 액추에이터라고 합시다. 아니다, 물리적인 움직임이라고 합시다. 너무 어려우니까. 네, 움직임 같은 것도 사실 인공지능 영역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설거지 하는 로봇, 설거지하는 로봇 또는 뭐 빨래, 빨래 개는 이 말이 맞나? 빨래 정리하고 뭐 이런 물리적인 움직임도 음, 카메라로 인식한 다음에 손이 움직이는데 그건 다 센서랑 굉장히 밀접하겠네요. 네, 이런 거 있고 뭐 사족 보행 또는 이족 보행 로봇들이 있죠. 네, 이런 보행을 하는 것도 네, 그런 부분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능적인 부분이. 네, 그래서 갑자기 이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요. 알파고가 그래서 이 눈 시각 정보 부분은 인공지능으로 안 하고 사람이 그 직접 인풋을 넣었어요. 알파고한테 넣어줬어요. 이세돌 구단이 여기 놓더라. 인풋을 직접 넣어줬어요. 그랬는데 알파고가 이제서야 솔루션 탐색을 직접 막 탐색해서 연산하는 거죠.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찾아내요. 아, 여기 둬야겠다. 내가 학습했던 대국 정보에 의하면은 여기 두는 경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했을 때 이제 둬야 되잖아요. 바둑알을 집어서 둬야 돼요. 두는 영역도 하나의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는 거죠. 그 로봇 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직접 바둑알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가져가서 찝는데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정확히 집어서 그 정확히 놓고자 하는 위치에 놓는 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움직임을 또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또 지금 이것만 지금 보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또 사람이 해줬어요. 이세돌 구단 앞에 딴 사람이 앉아 있었죠. 그 사람이 직접 도와주는 거 보셨죠? 그래서 눈 부분과 물리적인 움직임, 손 부분을 여기 손이네요. 손 부분을 사람이 다 대신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이런 솔루션 탐색 부분만 이제 수행을 한 거고 그 외에도 사실 진짜 그 사람처럼 하려면은 눈과 손 부분도 직접 해야겠죠. 네. 근데 이것도 좀 다른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 어, 다시 잠깐 정리해드리자면은 이 각종 인지하는 센서 부분에 대한 인공지능이 있고 물리적인 움직임을 실제 하는 부분에 대한 인공지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자연어 인식만 있는데 그 의미 자체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이 있고 그리고 각종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얘네는 전부 이 딱 그 한 가지 한 가지 개별 역할만을 위해서 딱 설계된 거라서 그거 하나밖에 못해요. 다른 거 못해요. 그래서 얘는 일부분의 그 딱 정해진 기능만을 흉내내고 그걸 위해서 고안된 거기 때문에 얘는 약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알파고 역시 약 인공지능이고 바둑 말고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따로 설계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그런 인공지능은 당연히 아닌 거죠. 그리고 물리적 움직임 부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사족 보행하는 거나 이족 보행하는 거 뭐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만들거든요. 일본에서도 많이 만들고 우리나라에도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죠. 이런 경우 최근에 봤는데 미국에서 만든 사족 보행 로봇은 보행하고 있잖아요. 어, 다리라고 해야 되나? 보행하고 있는데 사람이 가서 밀거나 발로 차요. 그러면 안 넘어지도록 균형을 균형을 막 스스로 잡아서 안 넘어지는 것도 막 되고 넘어져도 다시 이제 일어나고 뭐 이런 기능까지 지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산에 되게 돌 많은 데 있죠. 그런데 가도 그 지형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잘 밟고 막 가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 영상에 보면 기계 학대 같아요. 막 잘 가는데 옆에서 발로 이렇게 싹 밀고 차고 막 그래요. 예, 근데 막 균형 잡는 거 보면 되게 안쓰럽긴 한데 기술적으로 봤을 땐 놀랍죠.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떤 안 좋은 지형이 있어도 거기서도 보행할 수 있게 스스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안 미끄러지고 막 넘어지지도 않고 나중엔 잘 걷더라고요. 그것도 걷는 것도 학습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학습 기반으로 해서 구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아까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용어가 너무 범용적이에요. 정확히 이 중에 어떤 인공지능을 말하는 건지 네 이게 지금 완전히 세분화돼 있죠. 일단 대부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는 강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시는 거는 대부분 다 강인공지능이에요. 터미네이터 같은 거 영화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막 스스로 생각도 하고 또 영화 보면은 아이언맨 보면은 자비스는 막 농담까지 하잖아요. 그런 건 다 강인공지능이고 네. 그 외에는 전부 약인공지능. 현재 우리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약인공지능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뭐 각 분야가 세분화돼 있죠. 센서, 움직임, 인지, 탐색. 네. 이 영역 내에서 이제 다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간략하게 이제 분류를 드리자면은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설명을 갑자기 이렇게 쭉 드렸는데 뭐 좀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원래 다 좀 아시던 내용들이죠, 거의. 영화를 요즘 영화가 뭐 그래피컬하게 그래픽 쪽도 너무 잘 나오고 시나리오도 너무 잘 나오고 해서 대중들의 눈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아, 이거 로봇은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막 이러는데, 실제로, 어, 네, 실제로 현실은 기술 수준이 그만큼 못 가죠. 네, 그리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로봇 만드는 회사에 좀 다니긴 했는데, 현재 기술력은 참, 네, 너무 저희가 알던 그거랑은 너무 달라요. 그래도 지금 인공지능 기술 중에 구글이 거의 제일 앞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앞선 인공지능으로 이제 바둑에 대해서만 문제를 풀어내서 정말 잘 두는 바둑 기사를 이겼다. 이걸로도 사실 정말 큰 성과고, 네, 크게 진보한 거죠. 이 정도만 해도. 풀지 못했던 숙제니까요. 바둑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것도 이겨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거에 도전한다더라고요. 다른 거는 스타크래프트에 도전할 거래요. 근데 그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죠? 뭐 원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사람이랑 붙도록 하겠다. 이거를 설계하려면은 아 일단 화면상에 유닛도 인지해야 될 것 같고 유닛 건물 인지 뭐 이런 거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뭘 생산할지 건물 인지 판단. 야옹님 안녕하세요. 판단은 어, 어떤 유닛을 생산할지 그리고 어, 생산에 관한 판단. 생산에 관한 판단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전투에 관한 판단이 있을 거예요. 생산은 어떤 유닛을 뽑을지, 전투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할지. 네, 이런 식의 판단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뭐 정찰하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네, 뭐 제가 스타일 잘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인데, 사실 스타원을 만약에 어, 컴퓨터랑 사람이랑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지컬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말도 못 할 거예요. 이게 전투할 때. 유닛 뽑을 때도 그렇겠지만 특히 전투할 때 피지컬 차이가 유닛 하나하나 이제 체력이 없는 유닛 뒤로 빼는 그게 완벽에 가까울 거거든요. 컴퓨터 가면은. 그리고 뭐 특정 유닛만 그 1.4 하는 것도 완벽에 가까울 거예요. 사실 컴퓨터의 피지컬을 사람이 따라가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기준은 둘 것 같아요. 컴퓨터에 피지컬 제한은 두고 게임을 하지 않을까. 네, 예를 들면은 바둑을 둘 때 컴퓨터가 눈도 없고 팔도 없는 부분을 사람이 대신 해줬잖아요.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문제 해결로만 승부를 보자 이렇게 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 피지컬이 너무 빠르니까 이거 제한 둬서 실제 이런 문제 해결에만 이것만으로 승부를 보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사람의 경우도 그리고 컴퓨터가 직접 마우스나 키보드를 두드리지는 않겠죠? 그것도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거는 이거잖아요. 물리적인 움직임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영역의 문제라서 요것도 배제할 것 같아요. 요것도 배제하고. 그리고 실제 게임 내에서의 그 움직임, 피지컬은 사람이 못 따라가니까 이거 사람 중에 제일 뭐
APM이라나요? APM 제일 빠른 사람 기준으로 하거나 어느 정도 선으로 내리거나 해서 피지컬 제한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뭐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얘기 간단히 드리고 알파고 얘기 드리다가 나중에 스타크래프트도 뭐 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인공지능 설명은 이 정도면은 될 것 같네요.